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특별대담 진행을 맡게 된 오건호입니다. 전국을 선거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들이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MBC 경남 포커스인에서는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오늘부터 2주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의 경남도당 위원장들을 맡고 있는 세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민선 7기 출범 1년의 평가와 과제를 짚어보고 경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홍철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해시 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영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산 갑구 출신의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영국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여영국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경남 도정을 이렇게 평가해보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니까 이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 도정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으로 처음 선출이 되면서 경남의 정치 지형이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1년간의 경남 도정 일단 성과부터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민선 7기 경남 도정은 거의 30년 만에 이제 지방 권력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수 도정의 지난 1년은 조선업의 부활과 제조업 혁신 등을 위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의 1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경남도지사 직속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에 특히 서부 경남의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 내륙철도 그를 이제 서부 경남 KTX죠. 그 예타 면제해서 4조 7천억의 재정 사업으로 확정을 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 산단의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산단을 창원 산단이 이제 결정이 돼서 향후 4년간 제가 알기로 한 8천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우리 경남의 부산 경남의 현안이었죠. 제2의 그 부산항을 부산과 협약을 맺어서 경남이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제2 부산항 그 신항을 보더라도 경제 유발 효과가 한 12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리고 기타 이제 사회 혁신과 그다음에 행정 혁신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그동안의 경남 도정이 또 경남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 경남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또 사회의 어떤 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준비하고 또 집행하기 시작한 1년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성과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다 그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그 사실 타이틀을 내주고 지켜보는 입장이셨을 텐데 1년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의 이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을 했던 2018년도에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장률이 3.2%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경남 지역은 1.5%에 불과해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도 탈원전의 여파 그리고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만 6천 명으로 약 한 2만 5천 명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대량 실업 사태가 지금 경남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또한 대량 실업 사태가 지금 경남 지역 경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무시하고 어떤 경남 지역의 그런 사항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초래된 것이 결국은 김경수 지사와 또 문재인 정권의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탈원전만 해도 정말 우리 이 원전 산업은 경남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창원 산단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수주액이 약 한 3조 원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지금 근로자들이 해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진주 사천 지역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의 하승용 대표이사를 구속을 하고 또한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부사장 공군 장성 출신의 부사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미국의 고등 훈련기 사업에 20조 원의 그런 입찰에 참여해서 상당히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결국은 수주에 실패를 했습니다. 20조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약 한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결국은 날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에 이 탈원전과 또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경남의 지금 산업이 그야말로 지금 파국의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남부 고속 내륙 철도라든지 또한 그 제2항만 이런 문제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기업을 다 죽이고 일자리를 죽여놓고 무슨 경제를 살린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김경수 지사가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 이슈에 다 매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업을 위하고 일자리를 살리고 실질적인 이런 실물 경제를 살리는데 경남지사가 뒷짐지고 있지 말고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1년의 평가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행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1년 됐는데 공과 과를 평가한다는 게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과가 정책을 여러 추진하는 게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이르다는 좀 느낌은 듭니다만, 저는 볼 때 가장 큰 게 제가 도의원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이 전임 지사 시절에 얼마나 도민들과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성과는 갈등을 넘어서 이제 협력의 관계를 도민들과 해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꼽고 싶고, 또 불통 행정에서 좀 소통 행정으로 전환한 이게 김경수 도정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민홍철 의원님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그 서부 경남 서부 경남이죠. 예, 서부 경남 쪽에 우리 교통 편의 또 관광 물류 여러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확정한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김해, 창원, 진주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것, 이것도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경남의 제조업을 좀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만드는데 큰 성과다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창원 산단은 우리 노동자들은 사실 우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스마트 산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우려하는 지점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공단을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큰 성과 지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부터 쭉 위기가 가속화되어 온 우리 경남이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의 구체적 문제가 이제 지금 나타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어떤 그 당사자들과 좀 소통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좀 노력들은 이전 도지사하고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성과가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여전히 좀 아쉬운 것은 그런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네.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이 제조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또 자영업 시장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게 좀 제대로 네. 좀 안 돼서 좀 아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협력과 소통의 측면에서는 그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경제 문제가 사실 요즘에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당시에 지방선거 때에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 살리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경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도지사의 경우 이제 경제 혁신이나 경제 살리기 이런데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1년을 보내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경남 경제 어떻게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와 그 효과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돌이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그 경남도정을 꽤 오랫동안 책임져 왔는데요. 사실 그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남은 생산력이 전국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제조업 위주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 돌이켜 보면은 과연 투자를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의 투자를 못한 결과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조업의 아주 침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시켜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의 르네상스다, 스마트 팩토링이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김경수 도정이 지금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윤영석 의원님께서 카이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카이가 고등훈련기에 그 수주를 하지 못했고 또 하성영 전 사장이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문제가 얼핏 경남 경제에 상당히 침체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취지로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카이의 문제는 회계 부정의 문제는 그거는 뭐 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래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고등훈련기의 수주의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입찰에 참가한 어떤 업체들의 단가의 문제였고요. 또 미국 내에 또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적인 측면도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 산업 아주 집중 육성책과 또 항공 그 정비 산업이라고 MRO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보완적인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경남도정은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영석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이러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한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지사가 하는 걸 보면은 이러한 그 민간 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세금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만 해도 우리 경남 지역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진주 사천 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거제 지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밀양 지역의 나노 국가산업단지, 이 세 가지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폈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런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위해 전혀 위배되는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에 30%를 인상을 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경남 지역에 약 한 3만여 개의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급격한 그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전혀 탄력적인 근로시간이 필요한 그런 분야까지도 다 이렇게 무시하고 함으로써 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구나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두산중공업과 285개의 그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기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는 것이 바로 김경수 지사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자꾸만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꾸 어떤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국가 예산을 전부 다 그냥 올인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숙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경남 지역의 제조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어떤 해답이 있는 것인지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김경수 지사는 지금 제조업을 위한 최고의 어떤 이 혁신 사업이 마치 스마트 공장을 많이 하면은 제조업이 지금 어떤 혁신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아이러니가 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 공장을 많이 할수록에 결국은 노동력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경남 지역의 실업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영국 의원님도 의견 주시죠. 우선 뭐 참 반박할 게 많은데 뭐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 6월 16일자 우리 경남은행 경남본부에서 발간한 우리 경제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경남 경제는 좀 바닥을 치고 완만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전년 대비해서 보면 제조업 생산이 6% 증가하고 수출은 11.1% 증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일자리 문제나 우리 소비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또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시장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 저는 뭐 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지금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야지 계속 대결 정치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논리로 쭉 말씀을 좀 하시는데 우리 경남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선산업 위기, 우리 경남이 가장 어려운 게 조선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특히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낙하산 인사를 내보내서 부실 경영을 부추겼습니까? 또 그것을 바로잡자는 요구를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기를 초래한 국면인데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나 뭐 이런 지점이 안 보여서 좀 아쉽다는 좀 말씀을 한편 드리겠고, 뭐 아까 최저임금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체질이 한 개도 바뀐 게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문제, 부품업체의 문제, 또 대리점 본사와 그 대리점의 문제, 또 프랜차이즈와 그 가맹점의 문제, 이런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가 전혀 개선된 게 없다 보니까 그 성과, 성장의 열매를 계속 그런 가진 사람들, 재벌과 이런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이게 공유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을 막고 있는 악이란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갑질 경제를 개선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좀 한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의원님들 말씀들 들어보고 금방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또 심리학자들이 모든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역시 인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김경수 지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드루킹 재판이 경남 도정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도정 수행과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드루킹 관련 재판과 그리고 경남 도정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김경수 지사도 그 재판 준비와 도정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지금 도정을 살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77일간의 그 구속됨으로써의 도정의 공백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 대책위원회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런 게 현재 그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 정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현직 도지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도정을 지금 집행을 하면서 재판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2심에서 법리대로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언론에도 알려져 있고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2심 재판에서도 적절하게 판단될 것이다. 저렇게 그래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드루킹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과 증거 측면에서 다소 무리한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저도 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선거법 위반도 아마 그 판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법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도모 변호사를 그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사 추천의 문제를 1년 후에 김경수 지사가 어떤 지방선거에 나가는 어떤 전제 조건 대가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의 비약 또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2심에서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민들께는 그 도정의 공백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경수 지사도 더 집중적으로 경제 살리기, 경남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영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약간 그 기간 동안에 한 1년 동안에 김경수 지사 그리고 드루킹이 공모를 해서 엄청난 그 선거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로만 8,840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이 선거 역사상 이러한 부정 행위는 없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 승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파괴자의 그런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그리고 선거법으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7일간 수감이 되었고 이 사건은 정말 경남도민 우리 350만 경남도민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1심 재판을 맡았던 그 성창호 재판장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서 징계를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더구나 지금 2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2심 재판의 주심 재판관을 진보좌파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를 배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선거 부정 행위와 사법부 파괴,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금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남노당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확고한 그런 처벌을 해야 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선거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영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도 우리 도민들을 보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전 지사께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구속을 시키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특히 현직 도지사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에 대한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도 인신 구속만큼 신중해야 된다.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도지사 구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왜 도정이 제대로 안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경남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우리 경남 현재 이 도민들의 이 상황을 쭉 본다면은 인신 구속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런 관점에서 좀 잘 판단을 좀 해달라. 계속 이런 문제를 정쟁으로 가져가면 갈등만 쌓이지 해결 방법은 안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좀 심리를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서 빨리 재판을 완결짓는 게 우리 김경수 도지사나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도 좀 빠른 길이 아닌가 해서 좀 심리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완결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어떻게 바뀌었다. 물론 그 재판장에 특정인이 그동안의 판사로서 어떤 연구에서 활동했느냐. 그것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재판장의 정상적인 대법원 내에 있어서의 그 재판장의 배정의 절차,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재판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간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이 사안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을 최종심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 조금씩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을 특정한 그런 정파에 치우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대법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에 밑에 있던 비서관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하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다 가지고 지금 임명을 하고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법권 개입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 개입을 하고 있는지는 이런 말씀하시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현재 헌법이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가 작동을 하고 있죠. 헌법의 원리인 상권 분립이 엄연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것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어디서 동의합니까? 여야가 다 국회에서 헌법 절차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법권에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어떤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사법 장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법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말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던 우리 KTS 그 여성무원들 장기간 얼마나 숱한 해고 생활을 겪었습니까? 그게 정권의 개입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했던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 쌍용자동차 우리 정리해고 터졌을 때 역시 그 판결에 정권이 개입해서 그렇게 이제 쭉 진행돼 왔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법 그 농단이 있었는지 이미 여러 수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청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걸 이걸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예. 이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토론을 그 해당 재판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고심이 깊으실 것 같고 하는데 일단은 2심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상남도 의회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여대 야소의 이제 구도를 이루게 됐는데요. 도화의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의장까지 출연하면서 경남도 의회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홍철 의원께서는 경상남도 의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예, 그 의회 권력도 지방 권력도 이제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볼 때 지난 1년 동안에 경남도 의회는 상당히 아주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도의회 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이 이제 탄생됨으로써 아주 부드러운 도의회를 이끌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쟁보다는 가치 도정과 협력과 견제의 어떤 측면에서 김경수 도정의 협력과 견제를 해왔다. 그래서 경남의 경제 살리기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지난 그 경남도 의회의 의원의 구성이 저희들 이제 민주당의 소속 도의원은 재선이 2분이 계시고요. 이제 대다수가 이제 초선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소 의정 활동의 어떤 경험에 부족해서 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지속적인 의원들 간의 워크숍이나 어떤 연수를 통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께서는 그 경상남도 의회가 지난 1년 동안 협력과 견제를 비교적 잘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윤정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함께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남도 의회가 58명의 이제 도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민주당이 34명, 자유한국당이 21명, 그리고 무소속이 2명, 정의당이 1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약 한 5분의 3을 차지하는 그런 다수 정당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아무리 집행부인 경남도지사도 이제 민주당이고 또
의회도 이제 민주당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아직도 좀 집행부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추진 방향에 도의회가 동조하고 시니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상당히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도의회가 지방의회가 제대로 어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은 지금 그 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이제 특별위원회,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중에는 이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는 경우도 있고 민주당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그러한 조례나 또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번복이 되는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의회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부정하는 그런 역행하는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가 결국은 집행부가 이러한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을 결국은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번복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그 경남도의회의 어떤 가장 중요했던 그런 어떤 사항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경남도의회가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상당히 우리 경남도민들의 내리 속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경남도민의 65%가 반대하고 한 30% 정도는 찬성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남도민과 또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경남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민들의 어떤 의사와는 무관한 그러한 정치적 쟁점이 많은 그러한 조례를 이렇게 무리하게 경남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강행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도민들 다수 의견이 이러한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도에서 민주당에서 이러한 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윤영석 의원께서 이제 학생인권조례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요. 여영욱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경남도의원 9대 10대 딱 작년 오늘까지 경남도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이 마치 이제 집행부에 시녀처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9대 10대를 경험하면서 지금 11대 도의회를 지금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개선되었다. 9대 10대는 이거 마치 집행부 하부기관처럼 자유한국당이 다수 90% 이상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폐해는 엄청 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경험하셔 놓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한편 들고요.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쉬운 점은 어떤 협력보다는 견제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천지 개벽 수준으로 의회가 바뀌었죠. 아까 우리 민홍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의장으로 해서 좀 새로운 이제 리더십이 형성되고 또 원 구성을 할 때 자유한국당하고 잘 협의해서 뭐 이렇게 갈등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보다는 잘 협력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 학생 인권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도의회가 여러 갈등들이 있으면 그 우려하는 지점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틀이라도 만들어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좀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얘가 도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왕에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학생 인권 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종훈 교육감이 주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자치는 자치로서 교육의 자율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 경남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에서도 어떤 특정한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자율적인 그 의원님들의 어떤 견해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그런 문제도 아니 민주당이 주도했으면 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도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창원 통합시 의결을 할 때 아마 직권상정해서 한 예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사안은 아니다 해서 도의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학생 인권 조례의 주도는 경남 교육행정 교육감이 제출했고요. 그 통과 여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는 도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그 학생 인권조례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경남의 교육행정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엔 경남 교육행정 지난 1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권조례를 포함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 최초의 재선 교육감으로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지난 1년 그리고 경남 교육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부터 말씀하시죠. 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그 교육에 대해서 교육 행정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의 자치라든지 자율권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지난 1년의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 행정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그 학교 무상급식의 문제가 상당히 도민들을 학부형들을 우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무상급식의 문제를 박종훈 교육감이 말끔히 이제 해결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난 1년 동안의 교육 행정은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또 학교 현장에서의 그 혁신학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지금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아주 의미 있게 그 학생들한테도 아주 흥미 있게 또 학부형들도 함께하는 그런 참여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경남의 교육의 현장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의 경남의 교육의 현장은 이제 안정화되고 그 제대로 길을 걷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성공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윤영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지난달 5월달에 전국에 17,000명, 우리 경남 지역도 1,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광역단체장에 대한 그런 직무 수행 지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전체 17명의 광역교육감 중에서 최하위권인 17위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김경수 지사는 17명 중에서 16등을 했습니다. 두 분의 우리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이 최하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초래된 이유가 결국은 박종훈 교육감의 경우에는 박종훈 교육감은 두 번의 선거 모두 전교조가 당선시킨 교육감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종훈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서 전국 단위 전교조와 경남 지역의 전교조의 그러한 조정을 받아서 지금 경남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평가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이 학업 능력이 지금 우리 경남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업 능력이 전국에서 상당히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더구나 고등학생의 수능 성적은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정말 학생들의 그런 학업 능력 향상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뭔가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초중 고등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설하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러한 그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냥 그 경남교육청의 그런 행정력을 다 낭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경남도민들의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최하위 평가 아주 그냥 그 심각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종훈 교육감이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에 이러한 정치적인 그 분란을 만들고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중지하시고 제발 우리 경남 지역의 학업 능력 향상 그리고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영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윤영석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답답함이 많이 좀 느껴집니다. 여전히 이제 참 저 과거의 논리에 너무 좀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 좀 갇혀 있다 하는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 경남 교육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바꾸고 수업 방식을 바꾸어서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일명 그 행복학교 또는 행복학교 지구라는 형식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성과적 측면들을 좀 잘 보고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지난번 홍준표 도정 시절에 경남교육청과 그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무상급식 중단하고 이 과정을 온전히 제가 겪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제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면 단식도 좀 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경상남 도정하고 정말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니까 바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큰 성과로 좀 보고 좀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경남 경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또는 교복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점점점 확대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서민들의 부담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지금 진해, 고성, 통영, 거제 이 경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그 부모들의 그 학생 자녀들에게 학비를 면제해주는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까지 지역 사회 어려움까지 이제 교육 영역이 좀 확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은 정말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네. 좀 좋은 사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몇 가지 그 우리 학교 공간 도심 속에 있는 학교 공간을 그 지혜의 바다라는 정말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함께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네. 또 더 확대하기로 또 저하고도 약속을 하고 해서 저는 교육 행정은 여러 가지 지역도 많지만 비교적 성과 있게 잘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 의원님은 상당히 후하게 평가를 해주신 네. 것 같은데요. 경남도정 1년에 대한 평가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야 간의 합의점, 접점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영석 국회의원,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국회의원 세 분 모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경남 포커스인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한 세 분과 함께 경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